하도 인물이 좋아서 청와대 주인같이 보이는데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김병주입니다. 청와대 참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네. 그래 바로 이거야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요. 네. 완전 감격이었죠.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용산에 네. 가 계실 때는 네. 그냥 뭐 잠깐 가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왠지 가고 싶지 않은데 네.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청와대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불의의 역사를 뒤로 하고 예. 정의의 역사를 예.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오늘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청와대 이렇게 그 네. 브릿지 영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그나마 웃고 시작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청와대 얘기 더 하시죠. 그래요.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청와대 들어가셔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진짜 그 눈을 감고도 용서 못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분야가 이 윤석열 내란수계가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였어요. 예. 그때 국방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너 나가 하고 2달 만에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합참 자기 예하부대 너 나가 하고 합참에서는 시설본부에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5번이나 이렇게 이전이 된 겁니다. 아니,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는 네. 보안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네. 다 옮기려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5천년 역사를 통해서 그런 지도자는 없었죠. 뭔가 마련해주고 이전하든가 해야 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 그때도 분노하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해서 그때 엄청 공격을 했는데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감격스럽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긴 또 역사가 깃들어 있는 데잖아요. 대통령께서 저기 근무하면은 역대 대통령과의 대화도 하는 거고 역사와의 대화로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이고 또 외국 기빈이 와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와집과 뒤에 북악산 자연과 앞에는 또 경복궁 고궁과 어우러져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인데 저걸 버리고 우리 그 경주에서 에이펙 열렸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맞이하고 그럴 때 취타대 연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물론 경주도 천년고도니까 어울렸지만 외빈들 국빈들이 왔을 때 우리 청와대 배경으로 그렇게 해도 얼마나 잘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죠. 저 앞마당 또 잔디도 넓거든요. 예. 영빈관 앞이 아주 넓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저 안에 그 대통령 관저까지 다 있으니까 사실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잖아요. 한남동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권, 통신권 이런 것도 제한이 됐고요. 경호 소요도 낮에 밤 다 그 2중 3중은 들었고. 제가 보기에 네. 윤석열이가 청와대 나온 것을 가장 후회한 것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가짜 출근했을 때. 네. 그러니까요. 청와대 안 나왔으면 내가 늦게 가는지 아는 놈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밤새 술 마셔도 몰랐을 텐데 이게 제일로 후회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짜 쇼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네. 누가 알아? 박근혜는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그러니까요. 그 업무 본 적도 많잖아요.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 뭐 대통령은 뭐 침대나 뭐 어디나 뭐 계시면 다 그게 직무라고 그따위 소리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이고 참. 아무튼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거 국민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필이면 이래 어제 들어가는 날 좀 환영 행사도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어제가 또 그렇죠.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축하하는 것도 마땅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했는데 1년 전에 그 참사 났을 때 아마 김병주 최고위원님 현장에 가셨었죠. 네, 갔었죠. 그 모습을 직접 보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179분에 참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었는데 지금도
사실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네.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세상에 지금 사고가 난 지 일주기가 됐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단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네,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에서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셀프 조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그리고 그때가 12.3 내란 예. 중심점에 있다 보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초기에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를 1월 말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엄정히 진상규명을 해서 처벌할 거는 엄정히 처벌하고 해야 되죠. 유가족들은 국정조사를 원하는 것 같던데요. 네네. 국정조사 하실 네네. 예정입니까? 1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요.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진상조사 아닙니까? 네, 어떻게 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셀프 조사한 거 보면은 그냥 조종사 과실로만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형 참사가. 네. 그때 사고 조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참사 중에서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때 나서는 안 될 사고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한 걸로 보이는데 정확히 조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아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때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때 현장에 가셔서 위로하고 네. 그랬던 기억나고 그때 우리 정어리 네. 몰도 그 현장에 이렇게 필요한 네. 물품들을 좀 많이 제공도 하고 그렇게 네. 했었고 우리 애청자님들도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랬고 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들인데 그럼요. 네. 자 어디 당에서 오십니까? 네, 조금 전에 3대 종합특검 대응위원회 예.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 회의하고 오는 길입니다. 다루기 힘든 문제지만 다루고 갑시다. 네네. 김병기 원내대표 네. 제가 지난주에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만두는 게 맞다. 네. 그거는 일단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모든 일을 했는데 보좌진들이 잘못했으면 그건 뭐 정리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보좌진들이 공개하고 까발리는 게 네가 이런 짓을 해놓고 우리를 잘라 이거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막 계속 터져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터져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 망설여 했을까요? 오늘 그나마 국민의 뜻을 따라서 결심을 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좀 늦었죠, 진짜. 좀 가까우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작에 좀 불러가지고 그만둬라. 이건 그만두는 게 맞다. 얘기를 해주시지. 그럼. 네.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네. 네. 최근에 벌어진 그러니까 공개되고 그 폭로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강선우 의원과 통화 내용 들어보셨죠? 네. 그 부분은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을 강선우 의원 사무국장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 그걸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이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나하고 상의하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다음날 공천이 단수 공천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시 정확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공천을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진짜로 범죄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확실히 해서 실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아무튼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제 네. 뭐 원내대표 물러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럼요. 이런 네. 일을 가져온 근데 보좌관 강선우 의원도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됐다가 보좌관 문제로 낙마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보좌진하고 사이가 겁나게 좋더만. 네, 좋습니다. 원칙이 뭐예요? 아니 왜
제가 지난번에 네. 삶의 원칙 몇 가지 여쭤봤잖아요. 네, 네, 그때 네. 참 예를 들면은 네. 뭐 여성을 만날 때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문제 안 생기게. 네. 그럼 보좌진을 대할 때 나름 원칙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좌진 제 측근들이 사실은 평가를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측근들에게 늘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그 측근들은 오히려 마음을 읽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먼저 해주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야근하면 내일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와라 하고 탄력적인 근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또 야근하면 또 노고를 또 인정을 해주고 또 등등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동고동락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늘 같이 가족처럼 같이 먹으려고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거가 이제 보좌진인데 보좌진들을 이제 자기 어떤 뭐라고 할까 아랫사람 같이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하여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말은 쉬워도 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리더십은 간단해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 스스로 해라. 저는 군에 있을 때도 늘 그거를 우리 부하 지휘관들한테 강조했어요. 우리 리더십은 특별한 거 없다.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초등학교.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키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 같은 경우도 자기가 내려서 뭐 하시면 되고 손님이 왔을 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하는 걸 하면 되는데 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할 일도 가급적이면 자기가 하고 자기 가족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꾸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신종 갑질이 될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역시 우리 주불리 김경주 의원님 만나면은 참 세상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우스개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장관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였대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이걸 누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누르는 거지. 맨날 남이 눌러주니까 그렇죠. 보좌관이 네. 눌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였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해야 자기 할 되는데. 일은 스스로 해요. 네, 네. 예. 네.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했을 때 참 많은 국민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놀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 그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긴급 투표를 한번 했어요. 네. 이해운 장관 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해야 한다, 철회해야 된다. 모두 12시까지 8,000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네. 임명해야 한다가 66%, 아, 네, 네. 철회해야 한다는 34%.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66, 네.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좀 대통령을 믿고 네. 따라보자.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이 거의 절반 배 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뭐 지켜보는데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임명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하지만은 이혜원 장관 지명자가 풀어야 될 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란 척결인데 내란을 동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윤내 의견과 단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을 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 특히 당원들
거부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고 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협치의 목적으로 임명한 국민 통합의 목적으로 임명한 그것이 가능한데 저는 어저께 사실 첫 기자들 앞에 섰을 때 할 줄 알았는데 예. 그 전혀 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물어보니까 오늘은 네. 뭐 이것만 얘기하고 간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어제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예. 사실은 오늘 잠깐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오늘 그 정도는 저는 미진하다고 봐요. 사실은 내란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12.3 내란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졌고 지금 시대적인 가업은 내란 척결이잖아요. 그런데 내란을 동조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진짜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 드리고 또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런 것도 하고 윤어게인에 대한 단절 이런 것들을 더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오늘 아침에 듣고 패널들도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을 네, 또 약하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느끼셨어요? 네, 그렇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예. 네, 진짜. 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명은 했지만은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이해를 구하고 국민이 결심할 수 있게 이해훈 장관 지명자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혹시 분위기는 당 내에 없습니까? 뭐 실용주의 좋다, 탕평책 좋다. 그래도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우리 쪽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냐? 왜 그렇게만 갖다 쓰냐? 막 이렇게 좀 불면 소리는 없습니까? 그런 볼멘 소리도 사실은 국회의원 간에는 있죠. 특히 보수 인사를 쓰는 거야 쓸 수가 있는데 내란과 관련돼 있는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붕괴하는 분도 많고요.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큰 뜻이 있으니까 했겠지, 지켜보자 하면서 본인이 이건 잘 풀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풀어가는 수준이 약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 통합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 되시고도 민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가 중요하다 해서 그동안 쓰신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송미령 예. 그 장관이나 건호울 장관이 이런 분들은 특히 건호울 이런 분들은 부담 전혀 그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선 과정에부터 우리 진영이 그랬죠. 와서 대선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럼 잘된 인사라고 그때 얘기했고요. 송미령 장관은 좀 말이 많았죠. 전 정부 장관인데 연속해서 쓸 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지금 나름 본인이 사실 반성하고 또 내란 진실을 밝히는 데도 기여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서 만회가 됐는데 지금 실제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정치, 실용의 정치를 흠집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관 지명자가 진짜로 낮은 자세로 그럼요. 좀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또는 단절, 윤어게인과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정말 일 잘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정의님이요. 이해우는 일을 2배로 잘해야 된다. 네, 그럼요. 해피맘님 다방면으로 지혜로우신 잼통을 믿습니다. 참 설득의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일을 딱 하면은 그 밑에서 봉황의 뜻을 연작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따위로 이제 아부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사상이 그럼요. 됐으니까요. 네. 그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민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민관이 그 여가 더불어 여자잖아요. 그렇죠. 백성과 함께. 네. 원래는 여민관이 아니었어요. 아, 위민관이었어요. 네. 백성을 위하는 네. 위민. 근데 위민 하니까 내가 백성을 위하여 뭐 이렇게 권위주의 그렇죠. 냄새가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민으로 바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봉황의 뜻, 연작의 뭐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아, 그럼요. 예. 이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상당히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장관을 또 부산에서 찾는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조경태 의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부산에서 찾는다고 했으니까 부산에는 민주당 진영 인사들도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그건 뭐 장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예. 조경태 의원도 원래는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또. 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보수 인사들을 더 영입하기는 하실 것 같아요. 꼭 뭐 장관이 아니라 기관장이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통합 대통령께서는 실천력이 강하시잖아요. 말하신 거를 실천하니까 통합 정치하겠다, 협치 정치하겠다. 국민의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인재를 고루고루 쓰려는 노력은 하실 텐데 꼭 뭐 해수부 장관을 특정인 나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지금 그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해수부 장관도 빨리 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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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참 또 이것만 볼 수도 없고 전체를 봐야 되고 또 그 너머도 봐야 되고 네, 참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거나 충격파는 국민의힘이 더 훨씬 더 그렇죠. 거기 완전히 멘붕이죠. 우리보다 충격파는 거기 멘붕이고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지도 않는 3시간 만인가요? 뭐 최고위를 열어서 서면으로 제명하고 원래 제명은 바로 최고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윤리위를 열어서 그런 데서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최고위에서 막 제명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멘붕 온 거죠. 네네. 근데 그런 시각도 있던데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 쓰는 거를 지방선거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철학이 그 녹아 있다고 봐요. 항상 대표 시절에도 반대하는 사람을 꼭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 예. 꼭 반대하는 사람을 쓰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꼭 반대하는 사람한테 말을 시켜서 반대 논리를 얘기해 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건전한 결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표 시절에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 정책의장 그 전에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그 당시 대표 정책을 몇 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당원들은 진성준 정책의장 안 쓸 것이다 했는데 다시 썼거든요. 그때 논리도 진성준 정책의장은 건전하게 이렇게 반대도 하지만 결정된 거를 가지고 다시 시비 거시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건전하다 하는데 지금 뭔 그런 국정 철학이 녹아 들어간 인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네네. 사실 자신을 반대한 사람을 이렇게 요직에 임명한 걸로 제일 유명한 게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네, 예. 링컨은 아주 자신을 심하게 모욕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링컨이 16대 대통령이라는 것까지 알 정도면 네. 훌륭한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아마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우리 진보 정권에서 잡고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반대편 인사들을 장관으로 이렇게 기용한 사례를 전 기억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출난 대통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만 네. 막 이렇게 뭐 해라 해놓고 막상 하니까 막 놀래서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자기 뭡니까 자기
자기 사람 쓰기에 네. 급급하고 자기 뭐 맨날 자기 편만 쓴다 뭐 네, 어쩌고저쩌고 네. 그랬다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아이고 해전문 인사다 해서 맨날 자기 인사만 쓰고 했는데 역대 대통령 우리 중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대 진영에 있는 그것도 바로 당협위원장을 하던 사람을 니네는 해봤어? 뭐 이렇게 되는 바로 거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또 실천하시는 이런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장관 후보자는 진짜로 자세를 낮추고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고 이런 좋은 뜻이 관철되려면은 먼저 청문회 과정에 국민의 어떤 그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국민들께 소상히 진짜로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이해하고 또 장관으로 다시 채종되면은 2배 이상 열심히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가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2배, 3배 더 해야 되는 거죠. 국힘당 그 천막 앞에서 1인 시위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네. 하세요? 지금 7주차 하고 있습니다. 그 천막 치웠다고 그러던데? 네, 천막은 치웠는데 이제 그 앞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척결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촉구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나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상기시키잖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지난번 설치해야 된다 계속해서 관철시킨 거고요. 2차 종합특검 제가 제일 먼저 정청래 대표하고 얘기했는데 결국 법안까지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를 곧 통과 직전에 있고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겨울 찬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1인 시위 하는데도 지금도 피부가 뽀송하니 참 타고나신 것 같아요. 네. 선크림 바르고 합니다. 선크림 바르고. 그렇지만 사실은 저도 1인 시위 하는데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의사당 앞에 지난 초기에는 대법원 앞에 혼자 이렇게 서 있기가 사실 매일 용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시위도 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법안을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란 척결이 안 돼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 내서 참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와서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그렇게 모욕적인 말하고 그렇게 많이 가는 사람도 있죠. 네네. 국회의사당 앞에도 좀 있어요.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번에 시비를 걸고 거기에 또 천막을 쓴 당시에는 국민의힘 극우 세력들이 위문을 그쪽 국민의힘 천막 친 농성장이 많이 와요. 그거 들렸다가 저한테 와서 고함 치고 가고 막 이렇게. 그때 뭐라고 해 주십니까? 그때는 괜히 반응을 안 하죠. 그리고 대신 국회 경비하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저분들 좀 조치를 해달라 하면 그분들이 이제 멀리 중재를 하고 그랬죠. 거기서 싸우다 보면 혹시 또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자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제 어제 특검 다 끝나고 김건희 특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2차 특검 법안 발의는 됐지요. 네네. 언제 혹시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1월 8일을 목표로 하고 1월 있습니다. 8일. 그러면은 이제 1월 8일 오늘이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늘까지 물리적으로 어려웠고요. 1월 8일이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는 회기입니다. 그래서 1월 8일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특검도 이제 중요한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 끝나고 그 특검보가 밝힌 것 보니까 이 법을 바꾸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더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김건희가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뭐 뇌물 받은데 상의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걸 뇌물죄로 못 엮고 네, 맞아요.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높았어요?
김건희가 높았죠. V자로죠. 그럼 김건희가 이렇게 뭐 받아 챙기는데 윤석열 허가를 받을 것이 뭐 있어요? 받으면 받은 거고 그런 줄 알아라지. 네. 일반적인 집안이야. 아, 이 사람이 이거 뭐 부탁하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돌려줘야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가져왔는데 금거북이 가져왔는데 내가 이거 김거북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네. 시키라면 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랬는데도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네. 또 배우자는 이게 지위가 공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법을 못하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맞아요. 그 어제 발표한 내용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 예. 네. 예. 서로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김건희는 윤석열과 정치 공동체고 또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는 혈세를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잖아요. 영부인으로서. 예. 차량이고 거기 비서고 뭐 이런 것 다 받는데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분이 저런 것들을 연결고리가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혈세를 가지고 서비스를 부인이 제공받고 하면은 당연히 저런 공직자에 준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김건희 어디 가면 다 그 경호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공동체인데 단지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확인할 수 없잖아요. 부부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확인을 못했다고도 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상의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랫놈하고 상의를 해요. 네. 김건희 지가 마음대로 한 네. 거지. 네. 내가 하라면 시키라면 시키는 거지. 네. 저기 나 금거북이 받았는데 이 사람 좀 시켜줘야 되겠어. 이러겠어요 김건희가? 그러니까요. 네. 이병이라고 있어. 그 사람 갔다가 교육위원장 서면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알선 수재로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선 수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밖에 안 돼요. 뇌물인데. 뇌물죄로 하려면은 근데 뇌물이 이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네네. 지금 받은 것 밝혀진 것만 해도 몇 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무기징역까지 가야 되는데 뇌물죄는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공무원과 중재인이니까 윤석열하고 공모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네. 그걸 못 밝혀내니까 우리가 처벌을 하고 싶어도 법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물론 이런 경우가 또 나오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법의 미비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특검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제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차 특검은 각 그 3개 특검에서 미비점을 다 저희들이 염출을 해서 그 법안에 였습니다. 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 빠진 부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예. 그 부분이 수사에서 못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내란 특검은 또 실제 사법부에 대한 거와 국민의힘 내란에 대한
연관성 이런 수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비상계엄 사후에 여건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OB나 HID를 용언해서 뭐 청주공항 폭발하겠다 뭐 이런 테러에 대한 준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미진한 분야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다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분야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을 국수본에 이첩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2차 특검이 시작이 되면 국수본에 갔던 것을 다시 받아와서 특검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수본에 맡긴 거는 놔두고 다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갖고 와서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네. 왜냐하면은 국수본에서는 경찰이 지금 하는데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대통령이 통제하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또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보수에서. 그래서 종합특검으로 가면은 독립적인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범죄에 대해서 종합특검에 명시된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2026년은 그야말로 좀 서둘러서 내란을 네. 완전히 네. 정리하는 것. 그래야 앞으로 좀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란 잔재 청산이 다 끝났다면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하는 것도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죠. 아, 그러면 그렇죠. 빨리빨리 그냥 화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내란도 안 끝났는데 내란 사과도 안 한 사람을 이게 가장 컸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럼요. 내란 척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혜원 같이 내란에 동조했던 또 옹호하는 이런 사람을 쓰게 되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내년에 첫 번째 가장 큰 과제는 내란 티끌까지 잔재를 다 털어내는 네. 것. 그 청산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내란의 영웅 김병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내란 잔재 청산 네.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특별 프로그램 하나 해보고 싶은데 네, 괜찮으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해야죠. 예. 박선원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박선원 의원하고. 같이 하면 좋죠. 내란의 영웅들 아닙니까? 아, 영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란의 핵심력,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두 사람이 좋습니다. 같이 하면은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주십시오. 예, 두 분이 가장 그 시간 내기 좋은 데를 네. 알려주시면 네, 네.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죠.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청소를 한번 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해야죠. 백운기 정치 1번지에서 예. 내란 척결 끝까지 간다. 정치 1번지는 요 프로그램이고 이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나 그렇지. 만들어야죠. 우리 저번에 백운기에 TV에서. 그러면은 다른 예. 뭐 내란 척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케이. 끝까지 내란 척결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간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통일교 특검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일단 각 당이 준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국힘당이 민주당이 받을 걸 예상을 못했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통일교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요. 예. 신천지 포함을 해서 이것도 원래 오늘쯤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돼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오늘은 안 되고 1월 8일이 그 다음 본회의 날짜입니다. 통일교 특검법? 예, 예. 아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 안 합니까? 여야 합의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발의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합의안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본회의를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합의를 1월 8일 이전까지 해보고 최대한 속도가 안 되면? 있게 안 되면 우리 안이라도 올려서 1월 8일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도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복제하자고 8일 날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법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안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만한 안이잖아요. 왜냐하면 예. 특검 추천이 원래 양당 관여된 당에서 하면 안 되는 여론이 있어서 실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그 세계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협회하고 한국법학교수회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회에서 한 명씩 하면 3명이 추천되면은 대통령께서 3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보고 예. 합의가 안 된다면은 우리 안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장동혁은 이거 갖고 물타기 하려고 지금 뭐 단식을 하니 또는 발목 잡으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통일교 특검법 신천지 포함한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우리 당은 뭐 개인으로 관여된 몇 분의 의원이 전직하고 현직 의원이 있지만 그쪽은 당이 관여가 된다는 정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밝혀지면은 이제 위원 정당으로 해산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내란에 관여된 위원 정당 플러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도록 헌법에 돼 있는데 정치와 종교 일치하는 교리를 가진 통일교에 같이 연루돼 있고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안 받을 줄 알고 막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받는다 하니까 경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 네. 코미디 하겠네요, 또. 네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했네요. 후임 원내대표 빨리 선출하자고 그러는데 김병주 의원님이 하시면 참 좋겠지만 지금 경기지사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12월까지는 내란 척결에 좀 집중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셔야죠. 네,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최고위원 그만두셨을 때는 이제 출마 뜻을 밝히신 거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출마 선언은 또 내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고 우리가 출마 선언식을 근사하게 좀 잘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연초에 좀 출마 선언을 하고 연초에는 또 희망차게 또 미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후임 원내대표 벌써 뭐 얘기가 막 이런저런 사람들 나오던데요? 네, 뭐 여러 명 언론에도 나오고 사실은 후임들은 이미 5월이면은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원내대표들도 지금부터 움직였거든요. 5월 이후에 하는 원했던 사람들 이번에 좀 뽑힌 있어요. 사람은 1년 합니까? 자녀 임기 합니까? 자녀 임기를 하겠죠. 자녀 임기를 하고 아마 이번엔 몇 개월 아니기 때문에 그 재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아, 네네. 그 할 사람을 뽑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오히려 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자녀 임기니까. 자녀 임기거든요. 다음에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네네. 그거는 조금 우리가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몇 개월 안 되니까 몇 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재선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내 선거는 이럴 때는 자주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최고위원 선거를 놔두고도 벌써부터 친명이네 친청이네 또 이렇게 해서 또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친명이지 무슨 친명 친청 해갖고 아이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네네. 어제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좀 만나보고 있는데 이성윤 의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막 몇몇 사람은 왜 뭐 한쪽만 부르냐. 하루에 다 못 부르니까. 그러니까 내일 강덕구 의원 이제 오시거든요. 또 강덕구 의원은 또 친명이네 친청이네 막 이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 우리 의원들은 대다수가 전부 다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데 지금 당이 조금 그런 선거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서 안타깝죠, 사실은. 참 정치 어려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하루 남았네. 네네. 우리가 내년에 뵈야 될 텐데 내년을 기다리는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다. 올 한 해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내년에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으니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뜻하신 바 내년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 또 저는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함께하면 되죠. 고맙습니다. 네. 자, 새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 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딱 한 번 이제 캄보디아에 그 현장에 가셨을 때는 못 오셨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도 이렇게 성실의 표상입니다. 제가 김병주 의원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1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더 힘차게 찾아뵙기로 하고요.